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아레알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유는 맥과이어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고 마샬은 부상에서 복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맥과이어가 없는 수비 라인에는 바이와 린델로프가 호흡을 맞추고 최전방에는 카바니가 출전하면서 4-2-3-1 전형으로 경기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최근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면서 왼쪽 측면에서 뛰는 레시포드가 오른쪽에서 뛰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포그바가 중원이 아니라 측면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원에는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배치된 형태로 선발 라인업이 구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비아레알은 추크헤제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보라와 포이스는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크헤제가 없는 오른쪽 측면에는 트리게로스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바카와 알카세레가 선발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비아레알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자주 사용하고 있는 4-4-2 전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서 비아레알이 좀 더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선택한다면 트리게로스를 중앙에 배치하고 모레노를 측면 지역으로 내려서 4-5-1에 가까운 형태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평소에도 4-5-1과 4-4-2를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유연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두 팀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번 경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위치는 포그바가 있는 맨유의 왼쪽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공격을 전개할 때 포그바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많고 이때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좌우 측면에 루크쇼와 레시포드, 중앙에는 카바니,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완비사카가 공격을 도와주는 형태인데요. 최근 맨유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가 4-2-3-1 전형을 사용할 때 포그바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맨유가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 되면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루크쇼가 측면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중앙, 루크쇼가 측면으로 올라오면 최전방 공격수인 카바니를 중심으로 중앙에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위치하는 전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맨유의 특징은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 두 선수를 거쳐서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가 전달되는데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두 선수의 플레이를 모두 막아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맨유는 이 두 선수를 거쳐서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플레이하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해서 비아레알은 수비 간격을 굉장히 좁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좌우 측면에 배치되는 트리게로스와 모이고메스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여기서 더욱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게 된다면 모레노를 측면에 배치시키고 트리게로스가 중원으로 움직이면서 중앙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는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대인마크를 붙여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활용한 맨유의 공격, 그리고 두 선수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비아레알의 수비 전형이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맨유는 레시포드, 완비사카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보다 포그바, 루크쇼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이 좀 더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에서 좀 더 많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포그바를 중심으로 루크쇼, 카바니, 프레드,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순간적으로 왼쪽 측면으로 모여들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포그바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맨유의 패스맵을 보면 왼쪽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포그바를 중심으로 루크쇼, 카바니, 브루노 페르난데스, 프레드, 맥토미니까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맨유가 한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비아레알의 선수들도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반대편 측면에 공간이 생기면 빠른 스피드를 갖춘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그바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정확한 롱패스를 갖춘 선수들이 있는 만큼 레시포드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맨유 선수들이 측면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상대팀 선수들 또한 한쪽 측면으로 쏠려있는데 이때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에게는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그바를 중심으로 상대 수비를 한쪽 측면으로 몰아놓고 반대편 측면을 공략하는 플레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맨유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 맨유가 포그바를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한다면 반대로 비아레알은 포그바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역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루크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줘야 할 때가 많은데 이때 비아레알은 모레노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맨유의 측면을 공략하는 패턴으로 역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노가 측면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상대팀 풀백이 공격에 가담했을 때 모레노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는 패턴이 비아레알의 주요한 역습 패턴 중 하나인 만큼 비아레알은 루크쇼의 수비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릴 텐데요. 비아레알의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모레노가 투톱을 형성하고 있고 상대팀 풀백이 공격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비아레알이 볼을 빼앗게 되면 모레노는 상대팀 풀백의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은 모레노를 향해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비아레알은 역습을 전개할 때 측면으로 침투하는 모레노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유 입장에서는 비아레알의 역습 상황에서 모레노의 움직임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린델로프가 순간적인 민첩성이 뛰어난 수비수가 아니라서 맨유는 린델로프와 에릭 바이의 자리를 바꿔서 스피드가 빠른 에릭 바이가 모레노를 마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크쇼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프레드가 측면을 커버하는 장면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프레드가 모레노의 움직임을 따라가주는 것도 맨유의 수비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지켜볼 수 있는 또 다른 경기 포인트는 아무래도 맨유의 전력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지만 에메리 체제에서 비아레알은 어떤 팀을 만나든 볼을 점유하고 전개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들의 빌드업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아레알은 볼을 전개하기 시작할 때 모이고메스와 트리게로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배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간적으로 중원에 4명의 선수를 배치시켜놓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로 볼을 점유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아레알은 평소에 4-4-2 전형을 형성하면서 좌우 측면에 있는 트리게로스와 모이고메스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볼을 전개하기 시작하면 트리게로스와 모이고메스가 중앙으로 움직이는데요. 결과적으로 비아레알은 중앙에 선수 숫자가 많아지면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게 됩니다. 비아레알의 빌드업 전술을 맨유의 경기에 대입해보면 맨유가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두고 경기할 때 비아레알은 순간적으로 모이고메스와 트리게로스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볼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유는 포그바나 레시포드가 모이고메스와 트리게로스를 따라서 중앙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 비아레알은 모레노를 활용해서 모레노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거나 트리게로스가 측면으로 움직이면 모레노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맨유의 압박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모이고메스와 트리게로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비아레알이 자주 사용하는 공격 패턴은 상대팀 선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들면 순간적으로 모이고메스가 왼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모레노는 오른쪽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좌우 측면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포에를 중심으로 파레오와 트리게로스가 중원을 형성하면서 4-3-3에 가까운 전형이 만들어질 때가 많은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볼을 전개할 때 트리게로스와 모이고메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앙에 많은 선수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순간적으로 트리게로스는 중앙으로 움직이고 모이고메스는 측면으로 달려나가는데요. 그 결과 모이고메스와 모레노가 좌우 측면에 배치되면서 3톱이 형성되고 중원에는 트리게로스를 포함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밀집한 전형에서 순간적으로 4-3-3 전형을 만드는 비아레알의 빌드업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도 비아레알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맨유와 비아레알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전술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관전 포인트를 바탕으로 경기를 시청하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